올해 들어 일본의 망조가 단단히 든 것 같습니다. 방사능 피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측정 안 하고 버텼는데 코로나가 오고 또 감염 확진자 안 나오게 하려고 멀쩡한 배를 섬으로 만들면서까지 검사 안 하며 버텼는데 이제 올림픽이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이번 도쿄올림픽은 개최해도 망하고 취소돼도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99%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올림픽은 7월에 열립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는 대략 4월 달부터 이미 축제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으며 실제로 관광객들은 이때부터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부도 최대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공공시설부터 관광지 치안과 청결까지 거의 면봉 세차 수준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다른 지구인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병적인 관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방사능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번 여름쯤 올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는 도쿄 대지진의 가능성까지 지구상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총체적 재난의 완전체 환경이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도쿄올림픽은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취소되지 않고 개최가 강행된다면 불쌍한 각국의 선수들은 방사능과 코로나 그리고 지진과 싸우는 철인 3종 경기가 아닌 생존 3종 경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올림픽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는 올림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취소되었을 때보다 지금처럼 억지로 일본이 개최를 강행하여 개최를 했을 경우 일본에게 닥쳐올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개최가 취소되면 그냥 30조 원 날리고 역사상 2번이나 올림픽 개최가 취소되는 망신당하고, 그리고 세계인 모두 앞에서 일본은 방사능과 코로나 그리고 지진과 동의어가 되는 국가가 되어 영원히 기피 대상이 되는 가벼운 손해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강행했다가는 올림픽 기간 중 각국의 선수들이 입게 될 피해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 몰려들 각종 소송과 올림픽 기간 중이기에 그 모든 사고와 피해들이 생방송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로 방송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다시는 일어서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고 완전히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올림픽은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공개된 일본이 IOC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아베가 아무리 감추고 덮으며 억지를 부려도 IOC는 자체 재량으로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0년 안에 다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개최는 완전히 물 건너 가버립니다. 여름 다 지나고 겨울 삿포로에서 눈발 맞으며 가슴에 엔젤링 만들어가며 마라톤 경기를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름 경기가 취소되면 사실상 일본은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포기한 상태로 도쿄올림픽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대략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확실시되는 개최 취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지금 코로나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나올까봐. 방사능 때도 그 전략을 써서 재미를 좀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든 올림픽 끝날 때까지만 버티려고 했는데 현재 일본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동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곧 사망자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후인 대략 3월 말쯤 IOC는 일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최 취소 검토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60일 내에 올림픽을 치를 정도 수준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의 감염 통제 능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딱 한 국가, 바로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국가는커녕 배 한 척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3월 말까지 앞으로 약 한 달간 일본의 바이러스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악화되거나, 또 그래서 일단 IOC에서 일본에게 올림픽 취소 검토 통보 공지가 공식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그걸로 도쿄올림픽은 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름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면 8월에서 9월 사이 서울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패럴림픽을 런던에서 치르는 옵션입니다. 올림픽도 사업입니다.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 IOC의 입장에서도 올림픽 취소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게 어디에서든 올림픽을 대체하여 개최할 수만 있다면 IOC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까지 너무도 성공적으로 치른 국가이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대표로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통제된
올림픽 경기 환경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락하는 일본과 그 반사 효과로 과거 일본이 그랬듯 비상하는 한국 사이에 그 통쾌한 운명의 엇갈림을 팝콘 먹으며 목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 올림픽 공식 유니폼이 공개되어 소개해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확실히 일본이 이런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SMBC 니코증권은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중지할 경우 일본의 손실액을 예측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7.8조엔, 원화로 88조에 이르는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일본 정부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행사입니다. 올림픽이 성공한다면 일본의 부흥을 알리기 위한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무려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쏟아부었죠. 그렇기에 지금 매우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마저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류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3대 증권회사 중의 하나인 SMBC 니코증권이 7월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의 손실액도 추산했는데요. 도쿄올림픽에 관련된 손실액은 홍보나 대회 운영비 이외에 방일 관광객을 포함한 음식, 상품 구입 등 관련 지출로 총 6,700억엔, 원화로 7조 5천억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수출입 감소 등에 관련된 영향까지 결부하면 총 7.8조엔, 원화로 88조의 엄청난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 GDP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은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현재 도산하는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조사회사 도쿄 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지진 관련 도산은 2011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946건에 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당국이 지진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업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들마저 도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일본 정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가에서 기업 보조금을 받은 이와테, 미야키, 후쿠시마 3개 기업 총 75개사가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도산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고도 도산하는 기업은 12년부터 15년까지 한 자릿수였지만 16년에는 10개사, 17년에는 11개사, 18년에는 18개사였다가 19년에는 21개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연에 기업 보조금이 지급된 기업만 약 1만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9년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진 이전 수준 이상까지 매출을 회복한 비율은 겨우 45%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매출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고객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왜 기존 고객이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일본인들마저도 방사능을 이유로 세계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환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도산할 것으로 기사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상황이 나빠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일본은 다시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을 겨냥한 것인데요. 일본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자마자 한국 역시 이에 대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입국 시 적용받았던 무비자 입국이 3월 9일 0시부터 잠정 중지되는 것인데요. 9일 0시 이후부터는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대한민국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간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발급한 비자 효력도 잠정 정지되며 신규 발급 절차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강하게 맞붙었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잘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NN과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이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발빠른 대처 능력을 보고 극찬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외신들을 확인해보면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외신도 상당히 많아진 상태죠. OECD 통계 수치를 살펴봐도 이미 한국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42,136달러인데 반해 일본은 41,502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